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고전 시가에 들어있는 적용학습 10강이 있습니다. 만원사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만원사는 여러분들 유배가사라고 하죠. 유배가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삼인곡이나 송민곡처럼 이제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임금님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임금님에 대한 춤을 써놓는 가사들이 좀 있죠. 이거는 뭐 기회가 돼서 임금님이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임금 곁에 가서 내가 벼슬을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만원사나 만분가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제 죄를 짓고 유배지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졌지, 그리고 왜 이런 처지에 놓였지? 라고 한탄하는 노래가 바로 이 만원사나 만분가입니다. 이해됐죠? 유배가사는 한 부류는 유배지에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연군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 있고, 하나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작품이 들어있다. 작품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만분가 현대어 풀이를, 만원사죠. 미안합니다. 만원사 현대어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만원사는 원래 EBS 교재에 상당히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전 시간은 현대어 풀이를 잘하고 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그대로 한번 봅시다. 산악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에 둘러칩니다. 됐죠? 산악이라는 건 높이 솟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에 둘러친다. 그럼 당연히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직유법이 있고 뭐가 있다? 과장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표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현대어 풀이가 정확해야 돼요. 알았죠? 산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에 둘러치니 크나큰 배가 조리 젓듯이, 이것도 비유죠. 우리 조리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소태 밥을 할 때 우리가 쌀을 씻고 나서 이렇게 쌀을 조리로 이렇게 걸러냅니다. 알았죠? 쌀을. 그래서 그걸 이제 솥에다 이렇게 딱 넣고 깨끗한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하죠. 그 조리입니다. 이 조리 젓듯이 배가 뭐 하는 겁니까? 요동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큰 배가 조리 젓듯 요동치니까 오장육부가 다 나온다. 배멀미가 심하다. 이런 뜻이. 뭐가 심하다? 배멀미가 심하다. 여러분들 배 타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같이 높은 물결이 뱃머리에 둘러치니까 크나큰 배는 요동치고 배멀미가 심하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됐지? 밑에 임금의 은혜 입어서, 천은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입니다. 근데 시적 화자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처형당한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유배를 가니까 그래서 임금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내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목숨 맞아 다하게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배가 많이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지금 시적 화자 마음속에는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알았죠? 결국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게 위태로움이 나타나 있죠. 그죠? 나 죽을 것 같아요. 됐죠? 산 같은 물결이 뱃머리에 둘러치고 크나큰 배는 조리 덮듯이 요동치니까 배멀미가 심하고 임금의 은혜로 남아있는 목숨 이제 다하게 되었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초나라 한나라가 싸울 때 영중의 장군 기신이 되려니와, 이 말은 유방 대신 죽은 장군이 되고 싶다예요. 야, 이왕 죽을 바에는, 여기 분명히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알았죠? 배가 뒤집어져서 이왕 죽을 바에는 나는 장군이 돼서 충신이 돼서 죽고 싶다. 충신이 돼서 죽고 싶다. 절대 서풍이 나길래 서쪽 바람이 해가 질 때 명나수에서 굴삼녀는 불언, 명나수에서 죽은 굴삼녀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굴삼녀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입니다. 자살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예요. 됐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 있죠? 중국의 고사를 이용해서 자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물에 빠져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충신으로 죽고 싶어요. 이 말은 지금 배가 막 요동치니까 이거 죽을 것 같다. 나 근데 물에 빠져 죽기는 싫은데,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차역의 천명이 이 또한 하늘의 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 죽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아유 그래 이것도 하늘의 명이다. 됐죠? 이 뜻이. 참 얘 지금 복잡하죠. 배 타고. 됐죠? 배는 요동쳐 배멀미 심해 죽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싶지 않아. 충신으로 죽고 싶어. 그래도 여기서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뜻이.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운명적 태도가 있는 거고. 됐죠? 여기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체념이 들어있죠. 에휴 그래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늘의 명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출몰사생. 됐죠? 자, 출몰사생이란 말은 고비를 뜻합니다. 고비. 고난을 뜻해. 여러 고비를 거쳐 3일 밤낮을 왔어요. 그래서 노도 내리고 닷도 내리니까 수로천리 바로 추자섬이 여기로구나.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결국 배 타고 고생해서 어디 도착? 이렇게 얘기해. 배 타고 고생해서 어디 도착? 추자섬 도착.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됐죠? 그럼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어디에 왔다? 추자섬에 왔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어디에 도착? 추자섬 도착. 됐지? 근데 추자섬에 도착하기 전에 참 뭐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부분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이 부분 이해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섬에 도착하니까 도중은 섬 아닙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적하기가 심하다. 됐죠? 사면으로 돌아보니까 날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됐죠? 서리법이죠. 보이나니 바다고 들리나니 물소리뿐입니다. 됐죠? 결국 여기는 섬이니까 시적 화자는 이제 완전히 고립돼 있다. 벽해상전이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된 후에 모래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추자섬이 되었어요. 모래가 모여서 추자섬이 됐습니다. 추자섬 생길 적에 천자, 하늘이 만든, 이런 뜻이야. 하늘이 만든 뭐다? 지옥이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추자섬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시적 화자는 그래서 추자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추자섬을 뭐라고 생각한다?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이해되셨죠? 옛날에 여러분 추자도하고 제주도는 유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가면 이제 오기 좀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추자섬 생길 때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다. 해수로 성을 쌓고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산으로 문을 지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가긴 어렵다. 알았죠? 이것도 결국 시적 화자가 이제 완전히 고립됐구나.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가긴 어렵다. 세상과 끊어졌으니 인간 세상은 아니로다. 됐죠? 밑에 풍도섬이 어디냐? 됐죠? 지옥섬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지옥섬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어디에 대한? 추자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지옥이다. 됐지? 뭐 자기가 지금 도착한 추자섬에 대해서 무슨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처음에 물결이 높아. 됐죠? 배는 지금 요동쳐. 뱃머리야. 알았죠? 배멀미 났어. 밑에 지금 남은 목숨도 죽을 것 같아. 나 충신으로 죽고 싶은데 물에 빠져 죽기 싫은데 그래도 여기서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여러 고비를 지나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나 결국 어디에 도착? 추자섬에 도착. 그 다음에 섬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 섬이 뭐다? 지옥이다. 이게 다예요. 되셨죠?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잔 말인가? 누구 집으로 가잔 말인가? 됐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눈물을 가리우니까 거리마다 엎어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걸어갈 때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엎어집니다. 이 집가 의지하자 가난하다고 핑계대고 이 집에 가서 나 좀 여기서 살게요 라고 하면 우리 집 가난해요 라고 핑계대고 거절하고 저 집에 가서 나의 주인 좀 대주세요 라고 하면 연고고 있다고 연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칭탈 거절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병철이가 유배를 가면 그 유배지의 한 집에서 병철이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병철이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알았죠?
그 집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갈 집이. 그 뜻이에요 이게. 저 집에 가서 나하고 주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고. 됐죠? 이 집 저 집 아무 덴들 적객 주인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적객은 유배 온 사람이죠. 즉 누구죠? 화자입니다. 나의 주인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좋다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 가면 거절하고 가난하다고, 여기 가면 주인 안 한다고 거절하고, 들어갈 데가 없는 게 들어갈 데가. 그래서 관리들의 권력으로 핍박하고. 됐죠? 새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주인을 맡아요. 시적 화자의 주인을 맡아요. 누군가가. 됐지? 관체다려 관리에게 못한 말을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제? 주인이 시적 화자한테 만만할 손 내가 듣는다. 원망 소리를 이제 세간 그릇을 흩던지면서 역정을 내어서 주인이 시적 화자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도 봐.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여기 왜 왔어? 아이 관리 개놈의 새끼들은 다른 집은 잘 사는데 그 집에다 보내지 왜 우리 집에 보내고 지랄이야.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지금 봐봐. 두 번째 내용은 이거야. 화자는 결국 추자섬에 도착했는데 지옥 같아. 근데 이곳에서 억지로 주인을 하나 만든 거야. 됐죠? 주인을. 근데 이 주인이 결국은 무슨 소리를 하겠어? 원망을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저 나그네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누구겠어요? 화자죠. 야 나그네야 생각 좀 해봐라. 주인 아니 불쌍합니까? 나 불쌍하지 않니? 됐죠? 이게 지금 주인이 시적 화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닌데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이런 뜻이에요. 관리들은 뇌물 받고 손님네는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호거를 들어서. 아니 관리들은 뇌물 받고 손님네가 누구겠어요? 여기 찾아오는 손님네 당연히 누구죠? 화자죠. 여기 들어오는 손님네들은 나한테 가혹한 소리를 듣고 가혹한 말을 듣고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이 있어서 와 계십니까? 아니 나하고 당신하고 인연도 없는데 왜 왔어? 이런 뜻이야. 연분이란 말은 인연이죠. 인연이 있어서 와 계신가? 아닌데 내 살림살이가 가난한 줄. 됐죠? 내 살림살이가 가난한 줄 보시면 다 아니 알까? 다 안다는 게 다 안다. 알았죠? 다 안다. 보면 다 아는데 앞뒤에 전답이 없고 나는 논과 밭도 없어요. 물속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앞 언덕에 고기 낚아서. 됐죠? 웃동네 윗동네 장사를 가요. 그리고 결국 고기를 팔아서 뭐를 얻어옵니까? 보리섬을 얻어옵니다. 고기를 팔아서 보리섬을 얻어와요. 이 상망이란 말은 그물입니다. 됐죠? 그럼 그물을 통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보리를 사가지고 와요. 근데 그 보리섬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것이 아니로세. 이 보리섬 가지고 이 식구들 먹고 사는 거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주인은 결국 주로 자기의 뭐를? 처지를 한탄하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왔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원망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겸처자 나와 우리 가족 세 식구가 호구하기 어렵거든. 먹고 살기 어렵거든. 됐지? 뭐하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거든. 양식도 없는 나그네는 나그네 누구겠어요? 이게 다 화자죠. 그죠? 먹을 것도 없는 나그네는 무엇을 먹고 살려는가? 먹고 살 게 없다. 됐죠? 먹고 살 게 없다. 됐지? 여기까지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주인이 시적 화자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잘 사는 집들 이렇게 많은데 거기까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원망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그 다음에 집이라고 갔는데 이제 일단 주인이 정해져서 그 집에 간 거예요. 집이라고 갔는데
집이라고 서볼손가 기어들고 기어납니다. 집이 아주 작아요. 그 다음에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가 없으니까 결국 갈대로 엮은 돗자리 한 입 주워서 담 아래서 거처하니. 됐죠? 담 아래서 거처하니. 오케이? 담 아래서 거처하니. 맹지가 누습하고 차가운 땅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고. 됐지? 짐승들도 많기도 많구나. 한 발이 넘는 구렁이 뱀이 있고 한 뼘이 넘는 푸른 뭐가 있다? 지네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무슨 법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대꾸죠, 대꾸. 이해됐습니까? 좌우로 둘러쓰니 무섭고 징그럽다. 오케이, 됐죠? 즉 결국 시적 화자는 주인이 원망 소리 들으면서 이 집에 이제 살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 안에서는 자기 어렵고 결국 집 밖에서 자요. 근데 짐승들이 많아서 뭐하다? 어이씨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제? 됐죠? 변상 특징 알겠죠? 됐어. 그 다음에 서산에 일락하고 금음의 밤, 금음밤 어두운데 그럼 결국 서쪽 산에 해가 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밤이 됐어요. 남북촌의 두세 집이 솔불이 희미하다. 모두 다 껌껌하고 불빛 두어 개 보이는 거야.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가? 그 슬픈 소리가 바로 뭐다? 노젓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 노젓는 소리가 결국 시적 화자의 근심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별포에 떠나는, 별포라는 건 뭐 폭우라고 생각하시면 폭우에서 배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그 노젓는 소리가 시적 화자를 더 슬프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노젓는 소리가 시적 화자를 더 슬프게 해. 지금 봐봐. 지금 서산에 해지고 금은 밤입니다. 됐죠? 남북촌에 두세 집에 솔불은 희미한데 폭우에서 노젓는 소리는 시적 화자를 더 슬프게 한다. 오케이? 눈물로 밤을 새워서 아침에 조반 되니 덜 끓인 보리밥에 무장덩이 간장 종지 하나라. 한 수를 떠서 보고 큰 덩이는 내어놓고 큰 덩이는 보리밥을 일단 먹어. 간장에 찍어서. 알았죠? 그럼 결국 큰 덩이는 나중에 먹기 위해서 옆에다 이렇게 남겨놔요. 하지만 그도 저도 아주 없어서 뭐 할 적이 아주 많다. 굶을 적이 아주 많다. 됐죠? 그래서 주로 A에서 나타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나타나는 건. 누구의 처지?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죠. 먹을 것도 없어요. 됐죠? 이 밤에. 그럼 시적 화자는 늘 슬퍼하면서 먹을 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 보세요. 추자섬에 고생해서 도착, 지옥 같은 섬이다. 주인과 인연을 맺었는데 주인은 원망한다. 됐죠? 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결국 집은 있지만 들어갈 수 없으면 밖에서 자는데 무섭다. 화자는 먹을 것도 없다. 이게 다잖아요. 그죠? 내용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름에 긴긴 날 배고파서 살기 어려워라. 의복을 보며 됐죠? 아까는 집 얘기했지만 여기선 의복입니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에 됐죠? 남쪽에 더운 날씨에 찌는 날에 빨지 못한 겨울바지가 있다. 됐죠? 땀에 배고 때가 올라서 굴뚝 막는 덕석인가. 됐죠? 이게 됐죠? 이게 결국 다 떨어진 뭐를 뜻하는 거예요? 누더기죠, 누더기. 그래서 땀에 배고 때가 올라서 굴뚝을 막는 누더기인가. 덮고 검기 다 버려도 냄새는 어찌할까. 이게 자기의 옷이에요. 지금 여름이에요. 겨울 바지 입고 있어요. 냄새도 많고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됐지? 화자의 모습 어때요? 아주 초라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초라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만원사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용 이해되죠? 현대어풀이가 잘 돼야 됩니다. 현대어풀이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지만, 알았죠? 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됐죠? 이 만원사가 여러분들 EBS 수능특강에 이 지문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집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지문은 이 원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마지막 부분이 있죠. 요 지문
이 후략 부분, 뒷부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뒷부분은 그래서 자기의 옷을 보니까 참 초라하죠. 근데 저기 보니까 농부들이 아니 보리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보리추수하고 나서 보리밥 먹고 술 한잔 먹고 나서 배 두둥기면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부럽다라는 지문이 아주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원래 이 만원사가 EBS 교재에 실려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 안 배운 부분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알았죠? 수능시험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여기서 나왔던 지문 일부, 나머지는 안 배운 지문, 알았죠? 하지만 현대어 풀이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 나오니까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밑에 밑글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그럼 이런 건 이제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밑에 위협적인 자연현상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있죠? 물결이 뭐다? 산 같다. 됐죠? 그래서 큰 배가 조리젓듯 한다. 좋다. 주변 사물을 활용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주변 사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노젓는 소리. 그것 가지고 시적 화자는 뭐하다? 지금 슬픈 소리라고 느끼죠. 이런 거 다 느껴야 돼요. 반환 표현을 썼다. 이건 없죠, 여기. 알았죠? 그 다음에 화자가 겪은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걸 이제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죠. 결국 여러분, 내가 지금 3일 밤낮을 배를 타고 추자섬에 도착했고, 이해됐습니까? 지금 추자섬에 와서 지옥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금은 밤이 됐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됐고, 됐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겪은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 대꾸 표현 많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운율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뭐는 없다?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억은 역사적 인물에 빗대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에 빗대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뭐 얘기한 거죠? 이건 여러분 뭐 얘기한 거야? 나는 죽으면 충신으로 죽고 싶지 물에 빠져 죽기 싫어. 이런 뜻이야. 나는 충신으로 죽고 싶지 물에 빠져 죽기 싫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결국 배가 막 지금 요동치니까 나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됐죠? 나 여기서 물에 빠져 죽기 싫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셔야죠. 됐죠? 밑에 니은에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험난함 있었다. 됐죠? 디귿 유배지에서 느끼는 절망감이다. 좋다. 됐죠? 쾌적하지 않은 거처에 대한 불만이 들어있다. 오케이. 자신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경제적인 곤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답은 당연히 뭐다? 1번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이 충분히 여러분 이건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봅시다. A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아냅니다. 금은밤 평화로운 어촌의 위로를 받고 아직 꺼지지 않은 솔불의 불빛이 희망이 말도 안 돼요. 떠나는 배에 노젓는 소리 들으면서 걱정이 심화되고 있다. 좋다.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자아성찰 아니죠. 보리밥과 보잘것없는 반찬 때문에 입맛을 잃고 식사를 거부할 처지가 아니죠. 지금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먹어야 되는데. 됐죠? 내용이 잘못됐다. 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됐어요. 유배에서 처한 죄인. 됐죠? 시적 화자죠. 적객의 관리를 위해서 해당 관청에서는 지역민 가운데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죄인에게 일정한 거처를 제공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맡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 민간인이 관리자가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죠. 만원사에 등장하는 바로 이 주인은 됐죠.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은 결국은 맡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맡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인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당연히 어떻게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로 자신이 일궈낸 성공을 과시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화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화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들이 내린 처분을 못마땅히 하면서 이런 개놈의 새끼들 왜 나한테 보내?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화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만원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분가라든지 이런 작품하고 연관시켜서 내용의 유사성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유배가사 중에 이런 내용의 작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원래 이게 가사기 때문에 가사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원래 음문과 산문의 조화다, 사음보 3, 4조 연속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데, 가사 작품이나 시조 작품은 여러분들 사음보라든지 3, 4조 음수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죠. 그래서 시조보다 가사가 훨씬 더 길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산문인데 형식은 음문으로 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상의 특징, 운율상의 특징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리고 가사를 읽을 때도 분명히 선생님에게 문학은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첫 번째 반드시 갖춰야 될 게 현대어 풀이가 정확한 게 중요하다. 고전 문학은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6월달 이제 모의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6월달 모의 수능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남은 기간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도 좀 유리한 조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약간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마음을 잘 잡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6월 모의 수능에서 재수생들 때문에 재학생들이 불리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내길 간절히 바라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